그렇다면 항문 질환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다음에는 항문이 가려워서 너무 힘들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치료도 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약을 투약하면서 한약을 달여서 항문을 씻어요. 그러면서 훈증을 합니다.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먹고 씻고 훈증하고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벌레가 있는 이런 현상들이 벌레가 죽기 때문에 항문 가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벌레를 죽인다고요? 네. 버러지, 즉 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은 버러지의 집입니다. 충의 집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버러지와 같이 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건강하면 버러지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잠잠해 있습니다. 그럼 불편하지가 않죠. 그런데 건강이 좋지 않아지면 이 버러지가 나쁜 역할을 하고 독소를 뿜습니다. 그렇게 되면 버러지가 번성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문이 가렵다는 증상입니다. 그렇다면은 항문이 가려워서 고생하셨던 사례자분의 치료 사례도 알려주세요. 네. 항문의 가려움증을 치료해 줬더니 전신의 건강이 좋아지면서 만족스러워했던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이분의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은 항문이 부은 듯 가렵고 눈이 건조하고 또 투명한 콧물처럼 이렇게 콧물도 자주 생기고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하면서 사업상 많이 걷고 많이 서 있어서 그런지 다리가 심하게 아프고 생리전이면 감기 몸살처럼 찌뿌드하게 좋지 않으면서 너무 써서 그런지 좌측 손가락이 제1지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셨던 것 같은데요.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네, 진범 강활탕이라는 한약을 투여하고 생쑥 20g과 고련근이라는 것을 20g을 달여서 이 물로 찜질을 하고 항문을 찜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이렇게 했습니다. 약이 편안하고 아주 맛이 좋았답니다. 효과도 좋았답니다. 이렇게 편안한 한약을 먹은 것은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팔다리가 아픈 것도 덜하고 눈도 편안해졌으면서 항문 가려운 게 없어서 훨씬 덜해서 살만하다고 했습니다. 살 것 같다고 했어요. 이분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여성이 아니잖아요. 항문이 가려운데 손님 오는데 항문을 긁고 있겠어요. 어떡해요.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 것 같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이고, 말도 마요. 이 눈이나 다리에 관련된 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문 질환과 더불어서 전신의 흠이 해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한방 치료의 특징입니다. 눈약과 다리약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항문 가려운 게 좋아지니까 24조루가 제대로 운행되어서 전신의 건강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도 편안해지고 팔다리 아픈 것도 좋아진 것입니다. 24조루가 제대로 운행해서 전신의 건강이 좋아졌다. 조금 어려운데요? 인체는 소우주입니다. 인체는 소우주예요.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연은 대우주입니다. 그래서 인체는 자연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을 거역하면 병이 듭니다. 향도 자기한테 안 맞으면 이게 자연을 거역하는 겁니다.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 집이 나한테 안 맞는 집입니다. 이사를 갔는데. 이게 자연을 거역하는 겁니다. 항문은
24절기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한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문이 좋아지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으로서 전신의 건강이 좋아져서 눈도 좋아지고 다리도 좋아졌던 경우입니다. 이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한의학은 참 철학적이고 또 과학적인 학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